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충남입니다. 한 주 동안 화제가 된 소식들을 모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서산 대상공단 기업들이 안전에 대규모 투자를 약속한 지 불과 3달 만에 현대오일뱅크에서 화염이 분출하는 사고가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주민들의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대상공단에서 최근 잇따랐던 사고를 돌아보고 기업과 관계기관들의 대응은 적절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정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굴뚝에서 시뻘건 불기둥이 솟구칩니다. 검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고 주변으로 퍼져나갑니다. 2일 오전 현대오일뱅크 서산 대상공장에서 불꽃과 연기가 발생했습니다. 화염은 인근 지곡면에서도 목격됐으며 산불로 오인한 신고가 접수되는 등 소방서와 서산시에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근로자들은 약 200여 명으로 연기와 악취로 인한 두통과 메스꺼움, 눈 따가움 등의 증상을 호소했습니다. 목격자들은 오전 9시부터 뿌연 연기가 나오기 시작해 10시 반쯤 화염이 절정에 이르다가 오후 1시쯤 사라졌다고 말합니다. 갑자기 불려놓고 보니까 까만 막 연기가 막 용오르모처럼 막 올라가면서 무진장만 막 이게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냄새도 많이 났고. 아스팔트 우리 까면 냄새 나잖아요. 그거하고 타이어 튜브 냄새, 끓림이 많이 나면서 우리가 머리가 되게 아팠어요. 근무하는데 그 소음이 얼마나 큰가 폰처럼 웅그렁웅그렁 할 정도로 소리가 울렸어요. 현대오일뱅크 측은 공기 압축기 이상으로 공정이 멈춰 남아있는 가스를 한꺼번에 태우는 과정에서 불꽃과 연기가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혹시 모를 폭발을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주민들과 근로자들은 공장이 비상정지될 때마다 화염을 분출해야 한다면 그 피해는 누가 책임지느냐며 반발합니다. 올해 7월과 지난해 2월 한화토탈에서도 정전으로 공장이 멈춰 비슷한 일이 발생해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폭발을 막아야 한다는 이유로 이 같은 행위가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묵인되고 있다며 법규 위반 여부를 따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2시간 이상 매연이 분출되면서 그곳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나 주민들은 그 매연을 다 마셔야 되는 손해를 본 것에 대해서는 적절치 않았다고 보고 있고요. 안전조치라고 하는 미명하에 봐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기 안전환경법에 의하면 매연을 배출하면 과태료를 물게 돼 있습니다. 서산시는 사고 현장 방문과 현대오일뱅크가 제출한 보고서 검토를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지난 8월 안전과 환경 분야에 대규모로 투자해 사고를 막겠다고 약속했던 대상공단 기업들. 3달 만에 또다시 허공의 메아리가 되면서 주민들의 불안만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홍성군 신청사 입지 선정을 위한 읍면별 주민투표가 시작됐습니다. 결과는 이달 안에 발표될 예정인데 경쟁 후보지 간 과열 양상도 점점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첫 투표가 실시된 광천읍 투표장을 한범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홍성 광천 문해회관. 투표를 하려는 사람들이 줄을 길게 서 있습니다. 현재 신청사 후보지로 압축된 5곳 중 한 곳을 선택하는 주민투표가 4일 광천읍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냥 70%는 게 지금 괜찮아요. 지금 현재 하는 거는 괜찮다고 봐요. 그냥 의원에서 다 결정해서 하긴 뭐니까 모바일 투표도 하고 하는데 이게 투표로 하는 게 지금 적당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첫날부터 투표장 앞에선 자신들의 후보지를 알리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펼쳐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홍보 방법을 놓고 크고 작은 실랑이가 이어졌습니다. 저들한테 피켓이라 이거나 하나씩 그냥 하자고 자기네들 얘기했어. 하나씩만 하면 된다. 이거 그렇다고 또 피켓 또 만들면 그냥 세먹어야지. 주민투표와 함께 후보지 간 대결 구도는 점점 과열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각자 자신들의 후보지가 가장 적합하다는 현수막이 내걸리고 있습니다. 한 지역에 5개만 걸리는 하루가 이렇게 약속이 됐는데 그것들이 이제 특별히 임박하면서 사실 지켜지질 않아요. 근데 우리는 최대한 그걸 지키고 노력하고 지금 현재 그러고 있는 상태인데 타 지역들은 잘 안 지키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부에선 선호도 조사를 위한 투표 홍보나 예비 후보지 선정 과정에 대한 투명성은 부족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후보지가
오개지로 단축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시무리를 하고 했는지 그런 것이 조금 이 국민들한테는 확실하게 명확하게 덜 밝혀진 것 같아요. 그리고 오개지로 압축된 것까지는 잘 했는데 그 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해서 어떤 점수를 주고 어떻게. 홍성군은 대표 단체들이 결과에 승복하기로 약속했다며 갈등 최소화를 위해 공정한 절차를 밟아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후보지 5개 단체 대표들과 이제 협약서를 써가지고 이제 어디가 청사가 되던 서로 간에 이제 주민의 의견을 많이 모아진 것으로 하면은 서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같이 협약서를 해서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고요. 11개 읍면 순회 주민투표는 오는 19일까지 이어집니다. 23일과 24일엔 사전 신청자에 한해 온라인 투표가 실시됩니다. 주민 선호도 70%, 전문가 평가 30%를 반영한 최종 후보지는 이달 안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우입니다. 태안군이 지난해 말 전국 최초로 이장 임명 직선제를 도입했는데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보도에 한보모 기자입니다. 지난 9월 말부터 시행되고 있는 태안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후보자가 한 명일 경우에 바로 당선되는 것이 아니라 마을 세대 규모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의 투표와 찬성표를 얻도록 돼 있습니다. 이를 두고 태안읍 이장단 협의회를 중심으로 한 일부 이장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선 단독 출마의 경우 무투표 당선인데 왜 이장 선거에만 유독 까다로운 투표 요건을 적용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설사 선거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선거인명부조차 없을 정도로 선거 체계가 갖춰지지 않았고 선거 관리와 책임 주체도 불분명해 부정선거를 막을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주장입니다. 선거의 명부가 없으니까 그 마을에 선거권자가 누군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선거를 하라고 하니까 사실은 선거가 돼도 그것은 깜깜이 선거가 되고 실제로 그분 다른 동네에서 와서 선거를 해도 알 수가 없는 거죠. 논란이 확산되자 태안군은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 배경과 필요성을 직접 설명하고 나섰습니다. 우선 지난해 말 직선제를 도입했지만 마을에서 사전 조율을 통해 한 명의 후보만 등록하게 하는 경우가 많아 주민 직접 선출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직선제 도입 이후 이장 47명 중 82%에 달하는 39명은 단독 출마로 임명됐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민원도 지들한테 제갖고 이렇게 하니까 사전에 어떤 그 마을에서 본인들이 어떤 조율이라든가 이런 게 있겠죠. 그래서 그분들이 단독 후보 나오다 보니까 이거는 아니다. 취지에서. 그래서 1인 후보 됐을 때만 적용되는 게 3조의 그 사망에서 단서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각종 지적사항에 대해선 군과 읍면 등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등 문제점을 수정 보완해 선거제도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장들은 당장 규칙 시행 중지와 재개정 논의를 요구하고 있어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우입니다. 지난 9월 아산의 한 학교 앞에서 초등학생이 차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스쿨존 교통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법 개정도 추진되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 지역 스쿨존은 어떤 모습일까요? 정선영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당진에 있는 한 초등학교 앞입니다. 대형 화물차들이 도로 위를 쌩쌩 달리는가 하면 심지어 앞서가는 차를 추월하기도 합니다. 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 표시가 무색할 정도입니다. 홍성 내포 신도시에 있는 또 다른 어린이 보호구역. 초중고 3개 학교가 몰려있는 곳입니다. 실시간 속도를 보여주는 측정기가 설치돼 있지만 지나는 차량들 대부분 제한속도 30km를 훌쩍 넘깁니다. 특히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등하굣길 교통안전이 걱정된다고 말합니다. 등교 시간에는 출근하는 차량들도 많고 아이들도 통학 데려다 주시는 부모님들도 많아서 굉장히 복잡한 편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의 안전이 걱정이 되기는 하죠, 저도. 과속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으시고 불법 유턴이나 이렇게 스쿨존 내에서 법규를 위반하시는 분들이 조금 많으신 것 같아서. 스쿨존, 즉 어린이 보호구역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등학교 반경 300m 이내 도로를 교통안전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곳을 말합니다. 지난해 충남 지역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10건으로 모두 11명이 다쳤습니다.
해마다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안전관리는 여전히 미흡합니다. 과속 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비율은 스쿨존으로 지정된 도내 유치원과 초등학교 525곳 가운데 6.5%뿐입니다.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충남도와 충남경찰청, 충남교육청이 한자리에 모여 아이가 안전한 충남을 선언했습니다. 충남도는 스쿨존 내 과속 단속 카메라와 방지턱 등을 설치하고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충남경찰청은 교통법규 위반 단속을 강화하고 내년 3월까지 모든 스쿨존 내 속도를 30km로 제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충남교육청도 교직원과 학부모, 주민들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학생들의 경우에도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보지 않기 같은 운동, 또 교직원의 경우에는 교내 서행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운동을 전개하려고 합니다. 지역민이나 학부모에게도 안전하게 하차할 수 있는 그 장소도 알려주고 캠페인을 전개해서 안전교육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스쿨존 내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도 추진됩니다. 제도 개선과 함께 성숙한 교통안전의식도 정착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당진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수영장과 임대주택 등 편의 기반 시설이 읍면별로 차이를 보이는 불균형 문제가 지적됐습니다.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김단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담당관과 자치행정국에 대한 당진시의회 시정질문에선 당진 지역 균형 발전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당진 시내에 비해 읍면 지역에 임대주택 등 도시 기반 시설과 수영장을 비롯한 편의시설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렇다 보니 읍면 지역 인구가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지역별 균형 발전이 필요하다고 꼬집었습니다. 당진시로 집중되어 있으니까 당진시로 이사 갈 바에는 더 좋은 조건인 아산이나 천안, 평택으로 가겠다는 얘기들을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읍면에 살고 있지만 굳이 어느 정도 도시기반 시설이나 생활 편의 시설이 되어 있다면 인구 유출이 심각하지 않은데 지금 우리는 당진 쪽에만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읍면은 소외된 지역으로서 자꾸 유출이 생기는 거예요. 당진시 관계자는 일부 동의한다면서도 행정에서 대규모 재정을 투입해 아파트나 수영장을 건설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대신 기업이나 민간업자를 통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대안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역의 특성에 맞고 그 지역을 활성화하는 그런 쪽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역에 그러한 수요가 있으면 반드시 행정에서도 그 수요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데 다만 그런 것이 이제 우리 행정에서 직접 투자를 못하면 각종 이제 기업이라든지 다른 민간 업자를 통해서라도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도록. 올해 10월까지 집행되지 않고 남아있는 예산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예산 집행 실적 0%를 기록하고 있는 사업은 모두 148건에 540억 원. 직불금 지급 등 연말까지 집행 시기가 남아있는 사업을 제외하더라도 170억 원이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명진 의원은 모두 사업 지연이나 신청 없음 등의 이유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며 추경 때라도 예산을 반납했으면 다른 사업에 쓰였을 거라고 지적합니다. 각 직과에서 최소한 이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것 같으면 이해 추경 때라도 반납을 해가지고 지금 예산이 없어서 다른 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각 실과장들이 책임을 지고 이해 추경 때 이걸 내놔야 사업이 할 텐데 저는 부족 예산 많은 실과에는 페널티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담당자는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선 전 부서의 동참이 필요하다며 페널티 적용에 대해서도 검토해보겠다는 의견입니다. 페널티 부분도 좀 전에도 제시했습니다만서도 사업 한도액을 이제 축소한다는데 그보다는 차라리 인건비, 운영비, 또 행정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이렇게 페널티를 줘서 좀 이렇게 좀 강하게 했으면 하는 의견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당진시의회 시정질문은 6일까지 계속되며 이번 주 토요일과 일요일 오전 8시부터 채널25 충남방송을 통해 녹화 중계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담희입니다.
우리 지역에 화제가 되는 지역을 스마트폰으로 전하는 스마트폰 출동 시간입니다. 당진 시내 곳곳이 쓰레기 무단 투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분리수거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김단비 기자가 현장에 나가봤습니다. 당진시 우두동, 깨진 유리 조각들이 플라스틱 상자에 한가득 담겨 있습니다. 한쪽엔 캔과 담배꽁초 등 언제 버려진지 모를 쓰레기가 쌓여 있습니다. 모두 불법 투기된 쓰레기들입니다. 이번엔 원룸이 밀집해 있는 주택가로 자리를 옮겨봤습니다. 집에나 있을 법한 침대가 가장 먼저 눈에 띕니다. 종량제 봉투에 담기지 않는 큰 가구나 전자제품은 대형 폐기물로 스티커를 부착한 뒤 버려야 하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쓰레기 청소차가 매일 아침 수거에 나서지만 그때뿐이라며 금세 더러워진다고 얘기합니다. 또 종량제 봉투에 넣지 않아도 쓰레기를 가져가다 보니 무단 투기가 끊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너무 많아 그게. 그거 맨날 얘기하는데. 진짜 더러운데 아침 되면 난리예요. 치운다고? 쓰레기장이에요, 쓰레기장. 공공근로자들이 다 치워요. 할머니들이 다 치워요. 그 쓰레기 봉투 하나도 안 써요. 지난 10월에는 65건이 단속에 걸리는 등 매달 수십여 건의 불법 투기가 적발되고 있습니다.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거나 재활용품이나 음식물 쓰레기를 같이 배출하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민원이 계속되자 당진시는 상습 불법 투기 지역에 대한 이동식 CCTV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전담 단속반을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 확대해서 불법 투기 단속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그 분리배출 시민 홍보단이라고 있는데 그것도 같이 병행해서 좀 종량제 봉투 사용 홍보도 같이 할 예정이에요. 쓰레기 불법 투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당진시. 단속도 중요하지만 깨끗한 지역사회를 만들려는 성숙한 시민의식도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담비입니다. 요즘 어르신들 사이에서 생활체육으로 게이트볼이 인기라고 합니다. 예산에서 열린 게이트볼 대회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정선영 기자가 스마트폰으로 담았습니다. 자세를 잡고 집중해서 볼을 칩니다. 스틱을 맞고 굴러간 볼이 게이트를 통과합니다. 예산 대흥면에서 열린 읍면순회 게이트볼 대회. 5명씩 한 팀을 이뤄 30분간 치열한 경기가 펼쳐집니다. 평균 나이 70대. 선수들은 나이가 무색할 만큼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마음껏 뽐냅니다. 건강이 좋아요. 걸으니까 걷기 운동 일부러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조금 걷다가 다시 또 쉬었다 또 걷고 이러니까 아주 좋고 치매 방지도 되는 것 같고 아주 좋아요. 구기 종목인 게이트볼은 규칙이 단순하고 체력 소모가 적어 특히 어르신들 사이에서 인기입니다. 예산군 게이트볼 협회에 소속된 회원만 300여 명. 팀으로 경기를 하다 보니 여럿이 모여 친목을 쌓기에 좋습니다. 스틱만 준비하면 큰 비용이 들지 않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현재 예산군에서 운영하는 게이트볼장은 모두 18곳으로 주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노인기에는 걸을 수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운동은 이 게이트볼이다. 그래서 집에 있느니 누워 있는 것보다는 와서 조금씩이라도 움직이면은 서로 머리도 쓰고 팔다리 쓰고 다 움직이면 움직임 운동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건강도 지키고 스트레스도 날려주는 게이트볼. 행복한 노후를 위한 생활체육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충남도 교육청이 오는 2024년까지 47개 학교를 신설하거나 이전합니다. 충남도 교육청은 내년에 6곳, 2022년에는 16곳을 포함해 2024년까지 47개 학교의 신설 계획이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충남방송이 페이스북에 이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충남방송을 검색하시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우리 지역의 이슈와 다양한 생활 정보들을 모바일로 빠르고 간편하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말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